네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고? 아침 햇살이 베란다 창문을 스쳤습니다. 좁은 아파트 거실에 따뜻한 빛이 번지며 식탁 위 김이 나는 국그릇이 반짝였지요. 윤지민은 조용히 숟가락을 놓고 남편의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작은 정성과 깔끔한 손놀림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강서준은 셔츠 단추를 채우며 바쁜 얼굴이었지요. 오늘 회의 늦지 않겠어요? 응, 지하철 타면 딱 맞을 거야. 밥 먹었어? 괜찮아요. 나중에 먹을게요. 지민은 늘 그랬습니다. 자신보다 남편을 먼저 챙겼지요. 회사 출근 전에도 도시락, 양말, 서류 가방까지 세심히 챙겼습니다. 작은 습관들이지만 그녀에게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지민은 시어머니 박정숙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째였습니다. 처음엔 한 지붕 세 가족이 따뜻할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숙은 날마다 잔소리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아침 국간이 왜 이래? 너무 싱겁잖아. 죄송합니다. 다음엔 조금 더 간을 하겠습니다. 아휴, 말로는 참 얌전하네. 근데 손이 느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 지민은 미소로 대답했지만 눈동자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억눌린 감정이 천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조용히 도와주는 성격이었지요. 회사에서도 늘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짜증을 내지 않았고 후배들이 윤 대리님은 천사 같아요. 라며 따랐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참음을 배워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바빴고 외로웠던 시간 속에서도 늘 웃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시댁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주방 한켠에서 설거지를 하던 그녀의 손끝이 물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창밖에는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지요.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 이런 집안에 시집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은 분명 지민에게 들리라는 듯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박동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냥 참자. 나는 아직 며느리니까. 마음속으로 되뇌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지민은 미리 준비한 저녁상을 내놓았지요. 오늘도 맛있어 보인다. 고마워. 그 한마디에 지민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정숙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맛있어 보인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야. 지민 씨, 다음엔 국물 좀 덜 짜게 해. 네, 어머니. 짧은 대화 속에서도 공기는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 잠든 뒤 지민은 부엌불을 끄고 혼자 앉았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 냉장고의 작은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피곤했지만 표정에는 포기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자리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집도 언젠가는 나를 받아주겠지요.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끝에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마당을 쓸며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좀 버릇이 없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 그렇지 뭐. 지민은 창문을 닫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지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점이 조금 흔들린 눈동자 하지만 금세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습니다. 괜찮아요, 윤지민.
오늘도 잘 버틸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커피를 건네고 상사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문을 열 때마다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상 차리던 손이 잠시 멈추자 정숙이 불쑥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은 딸 가진 집은 얼마나 좋을까? 아들만 있으니 속이 썩어. 지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젓가락을 들어 국을 휘저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그날 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얇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지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무표정한 남편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의 며느리일까? 아니면 손님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곧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지요. 사랑은 이길 수 있다고 믿어요. 그녀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운명은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선택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 집안의 모든 균형을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에 달빛이 고요히 드리웠습니다. 윤지민의 얼굴 위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달라질 테지요. 그날 아침 창밖에는 봄비가 가늘게 내렸습니다. 윤지민은 평소보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미묘한 어지럼증과 함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처음에는 피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같은 증상이 이어지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차예요.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아직 초기지만 건강합니다. 짧은 순간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냄새가 상쾌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지민은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 씨, 우리 아기 생겼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야? 지민아, 진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녁, 서준은 꽃다발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우리 아기 잘 키우자.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지요? 그래야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자. 두 사람은 단정히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정숙은 TV를 보며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정숙의 손이 칼을 쥔 채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요, 어머니. 정숙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집 형편 생각은 안 해봤니? 지금 누가 애 낳을 때야?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기니까. 미안하단 말로 다 되냐? 애 키울 돈은 있니? 너희 월세는 누가 내주고? 서준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내가 지금 월급 얼마 받는지도 몰라. 나이 30 다 돼서 아직 승진도 못했잖아. 지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민 씨,
나 참 말하기 싫었는데 솔직히 말해봐. 내가 애 낳아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 애가 우리 집을 더 힘들게 할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아이를 원했습니다. 원했대.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질 건데? 나야? 정숙은 손에 쥔 칼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빛만 흔들렸지요. 그날 밤 정숙은 끝내 식탁을 차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아침마다 구토를 참으며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숙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입덧이라면 회사는 어떻게 나가니? 괜찮습니다. 버틸 수 있어요. 버틴다 참. 그 말만 잘하네. 저녁이 되면 정숙은 동네 친구 김명자를 불러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요. 나 참 속이 답답해요. 아이고 누나. 요즘 젊은 여자들 다 그래요. 철이 없어. 그렇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데. 버릇 좀 고쳐야죠. 애 낳으면 더 기어오를지도 몰라요. 지민은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아직 작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생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민의 손에서 국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짧은 순간 뜨거운 국물이 흩어지고 그릇이 깨졌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죄송합니다. 잠시 손이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다고 다 용서가 되니?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럴 리가요. 입덧 핑계 대면서 일도 제대로 못하지? 그럼 누가 이 집 살림하니?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닦을게요. 지민이 바닥을 닦으려는 순간 정숙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짧은 소리 그리고 정적.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준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는 빠져 있어. 이게 집안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행동하잖아. 그만하세요. 아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정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가 이런 집구석에서 애 보는 꼴은 절대 못 봐. 알아들어? 지민은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정숙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남았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지민은 밖으로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끝에 남은 통증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부모님께는 신분을 감춘 채 결혼했습니다. 사랑만 믿고 사람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내 일이에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견뎌야지요. 그녀는 배를 감싸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지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이 옆에서 낮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시겠지요. 그래도 당신한테 손찌검은 그건 너무했어.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해요. 내일은 나아지겠지요. 그러나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배 위로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기, 엄마가 지켜줄게요. 그 말 뒤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에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지민은 그날 밤 조용히 마음속 결심을 세웠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아이에게도 상처가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참는 걸로는 안 되겠지요. 나도 내 아이를 위해 단단해져야 해요.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심이 그녀의 숨겨진 삶을, 그리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밤하늘이 잔잔했습니다. 작은 달빛이 그녀의 눈가를 비쳤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변할 때예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윤지민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젓가락이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정숙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밥을 퍼담을 때마다 짧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침에 저걸로 괜찮겠어? 입덧이라더니 입맛은 있네. 지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기 생각해서 먹어야 하니까요. 아기 생각은 잘하면서 시댁 생각은 안 하네. 그 말에 서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내가 날 가르쳐? 아니요. 그냥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넌 내 아내 편이구나. 좋다, 아주 좋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민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저는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 정숙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진료를 마친 뒤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안 됩니다. 아기가 예민해져요. 안정이 필요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 밖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흔들리는 나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리는 있지만 바람이 너무 세서 꺾일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번호가 떠 있었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면서요? 그래도 축하해야죠. 시어머니의 친구 김명자였습니다. 정숙은 씁쓸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축하는 무슨, 저러다 애 낳으면 우리 집이 더 어려워질 판이야. 그래도 며느리가 착하잖아요. 착하면 뭐해. 현실은 안 바뀌지. 지민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명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며느리 집안은 뭐하는 집이라더라. 정숙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던데. 어디 아버지 직업도 말을 안 해. 요즘 그런 건 꼭 알아보고 결혼해야 해요. 세상 무섭잖아요. 지민은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참자. 아이를 위해서. 며칠 뒤 서준은 회사에서 일이 늦어졌습니다. 지민은 홀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단 하나의 밥그릇만 있었습니다. 정숙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문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기 태동이 느껴졌어요. 아주 작게 움직였어요. 짧은 침묵.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불빛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거실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카드 명세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지민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병원 다녀오면서 계산한 게 있어서요. 그럼 미리 말을 해야지. 누가 너한테 카드 쓰랬니? 죄송합니다. 서준 씨 카드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참 편하게도 사네. 너희 친정은 도대체 애한테 뭘 가르친 거야? 그 순간 정숙의 말에 지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친정. 그 단어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이 아닌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격하지만 따뜻했던 아버지. 늘 정의를 말하던 그 사람.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흥분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대체 내 부모는 뭐라는 사람들이야? 사람 가르침이 이래? 그 말에 지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방 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 아버지가 건넨 편지였습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내가 누군지 밝히는 데 있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도 올곧게 버티는 데 있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며칠 뒤 회사에서 돌아온 서준은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당분간 휴직해야 할 것 같아. 왜요? 회사 매출이 줄어서 인력 조정이래. 나부터 잠시 쉬라네. 지민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시 기회가 오겠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사실 알면 둘은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결국 정숙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휴직? 지금 농담해? 그럼 생활비는 누가 내? 잠깐 쉬는 거예요. 회사 상황이. 회사 탓하지 마.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며느리 하나 잘못 데려오더니 일이 이 모양이지.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해? 내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되는 일이 없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식었습니다. 정숙의 말은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내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네. 혹시 부끄러운 집안 아니야? 그 말에 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정숙은 놀란 듯 멈췄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당황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저도 제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요. 지민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되자 지민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윤태석 의원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까요? 그러나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배 안에서 미세한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움직임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기야.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깜빡이는 번개 불빛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더는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끝나 있었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지켜야 해요.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지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세상이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윤지민은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먼 동쪽에서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어제의 폭풍 같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저도 제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 말은 단지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배를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아가야, 이제 엄마가 잘할게. 무섭지 않게 해줄게. 작은 생명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한 반응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여느 때처럼 3개의 밥그릇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달랐습니다. 정숙은 신문을 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준은 눈치를 보며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랑? 네. 아기 심장 소리를 같이 들려드리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신문을 접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 맞춰 나가자.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병원 진료실. 초음파 화면 속에서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심장 소리 들어보세요. 지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눈가가 젖었습니다. 저게 저 작은 게 사람이라고? 지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 아기예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 신기하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정숙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민아, 네 어머니. 내가 너무 심했지.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했어요. 죄송했어요. 둘은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멀게만 느껴졌던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말이지, 때로는 자기가 가진 걸 잃을까봐 괜히 화부터 내. 저도 그래요. 그래서 더 미웠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뒤 서준은 새로운 면접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 없는 표정으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었습니다. 지민은 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당신은 잘할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성실했는데요. 이번엔 꼭 붙고 싶다. 당신이라면 돼요. 자신 있게 하세요. 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간만에 보이는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민은 정숙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친정에 다녀오면 안 될까요? 그래, 다녀와. 근데 내 부모님은 아직 내 얼굴도 모르시잖아.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왜? 아버지께서 윤태석 의원이세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윤태석 의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내셨던 그분이요. 순간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굳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그런 분의 딸한테. 지민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말씀드리지 않은 건 제 책임이에요.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혼자 방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결국 다 내 자격지심이었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직접 아침을 차렸습니다. 이건 된장찌개야. 내가 좋아하던 거. 지민은 놀란 듯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기 위해서라도 잘 먹어야지. 식탁 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서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네요. 다르긴 뭐가 달라. 그냥 사람이 좀 변한 거지. 정숙은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며칠 후 서준은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민을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잘 될 것 같아. 그럼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정숙은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눈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 못난 성질 다 받아줘서. 저도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서로 힘들어도 말로 푸는 사람이 되자. 네, 어머니. 둘의 손이 꼭 맞닿았습니다. 지민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지민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함께 가는 거예요. 멀리서 번개가 스쳤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비냄새 속에는 새로 시작되는 희망의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이제 이 집이 진짜 가족이야. 창문 밖으로 빗방울이 부딪히며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은 마치 오래 참은 눈물처럼 투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대와 오해를 넘어선 진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지 지민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하늘은 높고 공기는 선명했습니다. 윤지민의 배는 이제 손으로 감싸 안기도 벅찰 만큼 커졌습니다. 거실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창밖에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며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예전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지만 이제는 작은 콧노래가 들렸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오르고 지민은 옆에서 물을 썰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두껍게 썰까요? 얇게. 그래야 아기 먹이기도 좋지. 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이제 익숙한 온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며칠 전 윤태석 의원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 단정한 인상. 문 앞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정숙은 어색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모르고 대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르지요. 정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선택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도 하셨잖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싸움의 흔적보다 이해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정숙, 서준, 지민, 그리고 윤태석.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식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준 씨, 우리 딸을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 둘이 함께 어려움 이겨냈다니 대견하네요.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 자존심이 문제였어요. 아들이 결혼하면 내 역할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어머니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어요. 그런 말 고맙다. 식탁 위에 흐르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준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리 아기 이름은 서온으로 하려고 해요. 서온? 따뜻할 온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시 따뜻해졌으니까요. 모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 대기실 앞에서 정숙은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을까? 괜찮아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도 잘 봐주신대요.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우리에게 오는 중이에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길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병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지민의 품에는 작고 분홍빛의 생명이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서온이에요. 정숙은 손을 떨며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참 작다 근데 따뜻하네. 지민이 웃었습니다. 서온이니까요. 서온 이름처럼 따뜻하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고요해졌습니다. 울음소리 대신 평화로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새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은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밤마다 돌아가며 깨고 서로 웃으며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민이 아기를 재운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숙이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온이 모자요? 응. 아직 서툴러서 삐뚤빼뚤하지?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뿐인 모자예요. 정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평범한 날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저도요. 행복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었네요.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고 아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깊은 음악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지민은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아기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준은 퇴근길마다 장을 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네 사람은 마당에 앉아 단감과 차를 나누었습니다. 윤태석은 손녀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집 이야기를 들을 날이 오겠지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그때는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겠죠.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를 배웠다고 하시면 됩니다. 지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참 멀리 돌아왔네요.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제자리에 왔지. 정숙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의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만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지민은 잠든 아기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운아,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따뜻하게 해줬어.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세 사람의 얼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의 서준, 그리고 이제 막 며느리가 된 지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참 미웠는데 지금은 참 고맙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정숙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기를 안은 정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날이 올 줄 몰랐어. 어머니, 저도 그래요. 이젠 내가 내 딸 같아. 그럼 저는 어머니가 두 분이네요.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햇살이 잎 사이로 비쳤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서운이 조그맣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손짓은 마치 새로운 시대를 향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일기를 썼습니다. 미움도 사랑의 한 모습이었다. 용서도 용기를 배운 시간이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오늘에서야 알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창문 밖에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도 높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빛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집안의 숨소리만이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해로 엮인 가족, 사랑으로 완성된 집, 그 안에는 미움도 후회도 다 사라지고 오직 따뜻한 삶의 숨결만 남아 있었습니다.